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지? 다 잘 지내다가 우리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거야. 금방 끝나면은 빨리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나자. 자, 오늘은 진로 세 번째 시간이야.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인사법, 악수법 기억나지? 자, 오늘 배울 우리 내용은 호칭과 경어 부분이야. 호칭은 나나 상대방을 부르는 법이고, 그 다음에 경어는 높임말을 얘기해. 자, 바른 호칭과 경칭. 경칭은 높임말, 호칭을 얘기할 수 있겠지. 높임말, 호칭. 제대로 된 호칭은 에티켓의 기본 요소다. 자신과 상대편의 나이, 위상, 대화 상황에 걸맞은 호칭을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먼저 시작할 일은 회사 내 사람 이름, 거래처와 담당자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다. 말을 걸 때 이름을 불러주면 상대방은 당신의 관심과 성의에 남다른 인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 번 봤는데도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 못하면 무능하고 열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기억해주면은 당연히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겠지. 뭐 학교에서건 또는 내 가게에서건 손님 이름 기억해주고 손님의 취향까지 기억해주면은 정말 최고의 사장님이 될 수 있어. 당연히 돈도 벌 수 있을 거야. 자, 이번에는 회사 내에서 상사에 대해 읽어볼게. 직접 대면할 때에는,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성과 직위에 님자를 붙인다. 성명을 모르면 직위에만 붙인다. 상사에게 자신을 호칭할 때에는 저 또는 이대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부하 또는 동료 직원에게. 하급자의 반대말은 상급자. 그치? 상급자의 반대말은 하급자. 하급자나 동료에게는 성과 직위 또는 직함으로 칭한다. 예를 들어서 강 과장, 강미재 씨 이런 식이고, 초면이거나 초면은 처음 만나거나 선임자일 땐 선임자, 나보다 회사에 먼저 온 사람, 선배를 가리키겠지. 님자를 붙인다. 사실은 나보다 나이가 많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건 도리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더 깍듯하고 님자도 붙이고, 물론 가식적인 거 말고 진심으로, 도리어 후배한테 더 잘하잖아? 그러면은 뒤에 가서는 칭찬만 들어. 그 선배 멋있더라. 물론 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론은 그래. 상사나 부하한테 정말로 똑같이 잘하는 사람이 되자. 나부터 할게. 그 다음에 그래 써있어. 부하라도 연장자일 땐 적절한 이유가 필요하다. 쌤은 한마디 더 덧붙이면은 부하건 연장자건 또는 연하건 적절한 예우가 필요해. 예우를 대해주면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은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만고의 진리야, 진리. 그 다음에 차 상급자에게 상급자를 호칭할 때, 자, 회사에서 부장이 높아, 상무가 높아. 알지, 다들? 상무가 높겠지? 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신의 상사보다 더 윗사람 앞에서 자기 상사를 얘기할 때는 님자를 빼고 직책이나 직위만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저 상무님, 저 강 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원래 원칙은 이렇다고 하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깎아내리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얘기하면은 님자를 빼건 붙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야. 다만 원칙은 상무님, 강 과장이가 원칙이야. 원칙. 하지만 모든 원칙은 다 유연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외부 인사, 그러니까 회사 바깥의 사람이나 윗 학렬. 학렬이 뭐냐? 친족 집단 내에서, 이건 남이 아니지, 피가 섞인 친족 집단 내에서 계보상의 종적인 관계래. 종적인 거. 그러니까 요거, 그치? 요거, 이건 횡적인 관계.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 동등한 위치고, 종적인 거는 뭐 할아버지, 뭐 아버지, 뭐 아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상하 계급이 있겠지. 자, 외부 인사나 윗 학렬, 친족과 이야기할 때는 김 부장께서 하는 식으로 얘기하래. 그 다음에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을 부를 때, 참 요즘에 사회적으로 성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 정말 조심해야 돼. 나는 농담이었어. 근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 그럼 이거는 말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을 들은 사람이 불쾌해. 이거 성희롱 같아. 하면 성희롱이야.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정말 말실수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알겠지?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을 부를 때, 강민재 씨, 여자로 해야겠다, 그치? 지금 누가 예쁘지, 요즘에? 어머, 사실 이런 표현도 좋은 표현은 아니야. 뭐, 예쁘고 밉고 이런 거 쓰지 말자. 누가 요즘에 좋은 일 많이 하지? 그래, 아이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 아이유. 아이유 씨로 부르는 것이 좋다. 후배 여직원을 부를 때도 아이유 씨. 직위가 있을 경우엔 성에 직위를 붙여 부른다. 뭐, 아대리님, 아과장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손 아래라는 거는 나이가 어린. 이렇게 얘기해. 손 아래 남자 직원이 선배 여직원을 부를 때는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직위가 있으면 직위로 부른다. 뭐, 아이유 선배님도 좋겠지. 그 다음에 씨의 바른 사용. 동년배는 나이가 비슷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동년배 또는 나이 차가 위아래로 10년을 넘지 않을 때 쓴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누가 있을까? 너희가 나이가 많으면 다 알까? 예를 들어서 뭐 나보다 10살 위, 10살 미만 또는 이렇게 때는 씨를 붙일 수 있어. 근데 나보다 막 20살 많아. 그럴 때는 20살 어려. 그럴 때는 씨자가 조금 곤란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동년배는 당연히 씨를 붙이고 나이 차가 위로 10년, 아래로 10년까지는 씨를 붙이래. 나이가 10세 이상, 10살 이상 날 때에는 대부분은 선생님이란 표현을 쓴대. 선생님. 그 의미는 세상에 먼저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선생님이 좋아. 알았지? 그 다음에 형의 바른 사용. 아래 위로. 내 나이보다 5살까지. 내 아래로 5살까지는 형이 아니겠지만 내 나이로부터 해서 위 5세 이상까지만 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6년, 7년, 8년, 9년, 10년은 씨라고 쓰고 그 이상은 선생님으로 쓰라는데 이것 또한 꼭 그렇지만은 않고 대부분이 그렇다. 그런 내용이야. 다른 사람 앞에서 3인칭으로 쓸 땐 성의 이름까지 붙여 말한다. 예를 들어서 뭐 강민재 형이 이런 식으로 연상의 하급자를 부를 때 사용할 수도 있다. 기억해두고 선생님의 바른 사용, 선생의 바른 사용 읽어볼게.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 나이 차가 아주 많은 연장자에게는 선생님이란 호칭을 쓴다. 동년배나 연하, 연상의 하급자에겐 선생이 무난하다. 그 다음 나와 저희. 연하라도 상관일 경우 공식 석상에선 저라고 칭한다. 조직체의 우두머리인 경우는 공식 행사나 회의 때는 저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조직체 장인 경우 공식 행사나 회의 때는 저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회사를 칭할 때는 저희 회사.
그러면은 저희 학교가 맞겠지. 저희 회사, 저희 학교. 나라는 정확히 모르겠다. 나라만큼은 각자 알아보자. 내가 알아올게. 저희 학교, 저희 회사는 맞지만 저희 나라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기억을 한다면 말이야. 그 다음에 실수하기 쉬운 호칭. 상사에 대한 존칭은 호칭에만 붙인다. 자, 뭐가 맞을까? 사장님실이 맞을까? 사장실이 맞을까? 정답은 사장실이 맞아. 봐봐. 상사에 대한 존칭은 호칭에만 붙인다. 뭐 장소는 붙이지 않는 거야. 사장님실이 아니고 사장실이 맞다. 그 다음에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지시를 전달할 땐 님을 붙인다. 상무님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에는 상관에 대한 존칭을 생략한다. 예를 들어서 김 부장님 제안이 아니고 김 부장 제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부장님 제안 썼다고 해서 이 서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야. 평상시 이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은 간혹 실수하더라도 그래 이해해 주지. 그래서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평상시에 잘하면은 간혹 실수해도 다들 저건 실수야.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해야 돼. 참 어려워. 그치? 그 다음에 이제는 글로벌 시대야. 너희가 나중에 해외로 취업 나갈 수도 있고. 그치? 정말 영어 공부 중요해. 쌤도 사실은 영어가 많이 부족해. 잘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내 돈 내고 내가 시간을 내서 학원을 가는 건 쉽지 않아. 물론 인터넷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 고3은 영어가 없나? 영어 시간이 없지? 아유 어떡하냐 아깝다. 할 수 없지 뭐. 나중에 시간 되고 돈 되면은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영어 잘해야 돼. 왜? 글로벌 시대니까.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든 뭐 신혼여행을 가든 영어를 잘해야 돼. 자, 오늘부터 영어 조금씩 해보자. 자, 서양인에 대한 호칭과 경칭 얘기해 볼게. 이름의 구성. 이거 그냥 듣기만 해. 뭐 그닥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 서양인의 이름은 보통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앞에 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천 네임 또는 세례명 혹은 퍼스널 네임 본명이고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미들 네임 제2 또는 제3의 이름이 되고 마지막 자리가 패밀리 네임 가족의 성이래. 어려워 그치? 그 다음 표기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미들 네임이나 퍼스널 네임을 생략하기도 한다. 영국에선 성 이외의 것은 모두 생략해도 좋다. 미국식은 미들 네임이나 퍼스널 네임 둘 중 하나만 생략한다. 아유 어려워. 읽어만 볼게.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호칭. 미국에선 처음 소개받은 사이라도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미스터, 미스 등의 경칭을 계속 사용하면 고지식한 사람,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 이름이나 부를 수 없는 만큼 기준이 있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대등한 위치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른다.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대등한 위치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고 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쪽에서 Please call me 민재. 그냥 민재라 부르세요. 이라고 말하면은 이름으로 부르래. 그 다음에 의사, 교수 같은 전문 직업인 정부 고위 관료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겐 원칙적으로 그에 알맞은 경칭을 사용한다. 자, 뭐 영어 같은 경우에 뭐 존댓말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예의 바른 표현이 있어. 자, 영어 딸리니까 그건 넘어갈게. 알아만도 같은 영어라 하더라도 조금 더 편한 영어가 있고 조금 더 예의가 있는 영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인에 대한 경칭. 미스터, 알지? 미스터. 미스터는 남자 이름 앞에 붙이는 경칭으로 미스터 프레지던트처럼. 프레지던트 뭔지 알지? 대통령. 관직명 앞에 붙여 쓰기도 한다. 의사처럼 공인된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 직업인이나 인문과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에게는 미스터 대신 닥터를 사용한다. 친한 사이라도 용건이 분명할 땐 닥터라 불러주는 것이 좋다. 여성도 예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는 우리처럼 반말, 존댓말 개념은 없지만 대신 경어체 표현이 있대. 국제 매너 전문가 이형철 씨는 저서 글로벌 에티켓, 글로벌 매너에서 경어 사용의 요건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대. 자, 들어보세요. yes 대신 yes please 이렇게 얘기하래. 아, yes보다는 yes please. 근데 물론 가까운 경우에는 그냥 yes만 해, yes. 근데 조금 더 어렵고 내가 더 잘 보여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높은 지위? 지위도 사실은 지위, 높은 지위, 뭐 낮은 지위 없겠지만 그래. 이제 통일하자. 나이가 많은 분한테는 그냥 yes please로 하자. yes please. 그 다음에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래. 단정적인 표현.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래. 서양인들은 그런가 봐. 아니야. 이거는 동서양 막론하고 단정적인 표현은 뭐 좋을 거 없겠지. 그치? 뭐 yes, no? 물론 정확히 할 필요가 있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보자. 그게 완곡어법이야. 완곡어법. 완곡어법이라 함은 불쾌하고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러운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만 해도 그 다음에 바로 노 하지 말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래. 바로 어차피 노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노가 끝이 아니고 노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지금 처지, 상황을 설명하래. 영어로? 어려운걸? 정말 영어 중요하긴 해. 그 다음에 저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즉 반론을 표할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충분히 들었다. 다 이해했다. 당신의 의견도 좋지만 내 의견은 이러하다. 라고 얘기하라는 뜻이야.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 그런데 시간이 조금 남았어. 그래도 이제 끝내야겠지? 얘들아,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학교보다 좀 더 어려워질 거야. 왜냐면은 학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희가 잘 돼야지 하는 마음에 10번 실수해도 20번 실수해도 또 고쳐주고 그러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10번 실수하면은 그걸로 끝이야. 뭐 사회, 회사를 내가 지금 뭐 욕하는 건 아닌데 현실이 그래.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서 많이 배운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기를 바래. 자,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